혹시 AI 비서랑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지? 하고 답답했던 적 없으세요? 대화가 좀 길어지면 갑자기 딴소리를 하잖아요. 오늘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할 아주 기발한 방법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되게 똑똑하게 대답 잘하다가 대화가 조금만 길어져도 갑자기 맥락을 놓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버그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AI의 기억력 자체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결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뭘 까먹는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AI가 기억을 관리하고 또 사용하는 그 방식, 그 시스템 자체에 뭔가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AI 기억력을 망가뜨리는 주범들, 이 빌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류예요. 말 그대로 대화가 길어지다 보면 내가 원래 뭘 하려고 했지? 하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환각입니다. 이건 뭐냐면 오래되고 상관없는 기억을 막 끄집어내서 아예 소설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제약 조건 망각입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하고 정해놓은 핵심 규칙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물론 개발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나온 방법들은 다들 좀 심각한 약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기존 방식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무식하게 매번 대화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대화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끝도 없는 스크롤. 이건 뭐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좀 더 똑똑해 보이는데 필요한 정보만 검색해서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마치 정신없는 사서가 도서관에서 막 아무 책이나 심지어 엉뚱한 책을 막 뽑아와서 이거 맞죠? 하고 주는 거랑 비슷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고민 끝에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가만히 있어봐. 만약에 AI한테 우리 인간의 뇌처럼 기억하는 능력을 주면 어떨까? 하는 거죠. 맞아요.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뇌가 대화할 때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네요? 아니잖아요. 핵심이 뭔지, 전체적인 맥락이 뭔지를 파악하죠. 바로 그거예요. AI도 그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에이전트 인지 압축기, 줄여서 ACC라고 부르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그냥 기능 하나 추가한 수준이 아니고요. AI의 복잡한 생각의 흐름을 정리해주는 교통경찰처럼 아예 기억을 제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아주 핵심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ACC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길래 AI한테 더 똑똑하고 믿을 만한 기억력을 만들어준다는 건지 그 비밀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죠. ACC가 하는 일은 AI의 뇌 안에 아주 특별한 요약 노트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걸 압축된 인지 상태, 즉 CCS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정말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딱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최종 목표가 뭐지?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규칙은 뭐였지? 대화 상대는 누구더라? 그리고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같은 진짜 알짜 정보만 남기는 거예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AI가 머릿속에 이런 포스트잇을 딱 붙여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목표 502 에러 줄이기, 제약 조건 엔진X 서버 절대 재시작 금지. 이런 식으로요.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한눈에 뭐가 중요한지 딱 들어오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ACC의 가장 혁신적인, 정말 게임 체인저 같은 부분입니다. ACC는요, 기억을 계속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새로운 상황을 보고 새로운 포스트잇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전에 있던 낡은 포스트잇은 그냥 완전히 버리고 새 걸로 교체해버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교체하는 거. 그러니까 낡은 정보, 쓸데없는 정보가 쌓일 틈이 아예 없는 거죠. 덕분에 AI는 항상 현재 상황에만 집중할 수 있고 기억이 터져나갈 일도 없는 겁니다. 자, 말은 그럴듯한데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증거를 볼 시간입니다. 이 새로운 ACC 방식이 기존 방식질과 정면으로 딱 붙었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대결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는 작업을 기억하는 데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에 있는 저 거대한 파란색 막대, 저게 기존 방식이에요. 메모리를 저렇게나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ACC를 나타내는 녹색 막대 좀 보세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결정타입니다. 이 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헛소리를 하는 환각 비율, 오른쪽은 목표를 잃어버리는 표류 비율이에요. 다른 방식들을 나타내는 파란색, 주황색 선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정신없이 위아래로 춤을 춥니다. 그런데 ACC를 나타내는 저 아래쪽 녹색 선을 보세요. 거의 0에 딱 붙어서 미동조차 없습니다. 완벽하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간단합니다. ACC는 정보를 떠올리는 것과 그걸 진짜 기억으로 확정하는 것을 철저하게 분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검색해서 어떤 정보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이게 맞아 하고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더 필터링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 우리 실제 세상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안정적인 AI 메모리가 왜 중요할까요? 어떤 분야에서는요, 기억의 작은 실수가 정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환자의 땅콩 알레르기 정보를 깜빡한 의료 AI, 최신 해킹 위협은 놓치고 엉뚱한 데만 감시하는 사이버 보안 AI, 그리고 업무 시간에는 절대 서버 재시작 금지라는 중요한 규칙을 까먹고 서버를 내려버리는 IT 운영 AI. 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 논문을 쓴 연구자들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제어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AI가 얼마나 똑똑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 기억을 잘 통제할 수 있느냐, 바로 통제력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AI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절대 잊지 않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이 기술이 열어젖힐 새로운 미래,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프트웨어 개발팀에 아주 특별한 신입이 합리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팀원은요, 잠도 안 자고 지치지도 않아요. 심지어 코드 몇 줄 제안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능 하나를 통째로 뚝딱 만들어서 제출까지 합니다. 네, 바로 자율 AI 코딩 에이전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과연 이 엄청난 속도 향상에 아무런 대가가 없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확실히 해둘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AI, 그러니까 GitHub 코파일럿 같은 AI 어시스턴트는요, 말 그대로 개발자 옆에서 코드 조각을 추천해주는 조수 같은 역할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AI 에이전트는 완전히 다른 레벨입니다. 이건 그냥 조수가 아니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 파일을 오가면서 기능 전체를 완성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팀원이라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AI 팀원이 우리 팀에 합류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생산성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만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진들이 아주 큰 규모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실험실에서 몇 명 데리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코드가 올라오고 있는 실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분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데이터인 거죠. 연구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일단 수많은 GitHub 프로젝트들을 샅샅이 뒤져서 AI 에이전트를 도입한 정확한 날짜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날을 기준으로 도입하기 전과 후의 개발 속도나 코드 품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한 거죠.
그리고 이중차분법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통계 기법을 썼는데요. 이건 다른 외부 요인들은 싹 걸러내고 정말 순수하게 AI 에이전트 때문에 생긴 변화만 딱 집어내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AI 에이전트의 효과가 모든 팀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 팀이 전에도 AI 코딩 툴을 써본 적이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팀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트 우선, 줄여서 AF팀. 이 팀들은요, 말 그대로 AI 코딩 툴이라고는 이 에이전트를 생전 처음 써보는 AI 활용에 있어서는 생초보 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ID의 우선, 즉 IF팀입니다. 이 팀들은 이미 코파일럿 같은 AI 어시스턴트를 평소에 잘 쓰고 있어서 AI의 도움을 받는데 아주 익숙한 일종의 경력직 팀인 셈입니다. 자, 그럼 먼저 AI를 처럼 써보는 AF팀. 이 팀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과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쓰기 시작하자마자 이 팀들이 짜는 코드의 양이 무려 76.6%나 늘어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죠? 이건 뭐 그냥 생산성이 터져버렸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미 AI 어시스턴트에 익숙했던 경력직, IF팀의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이 팀들도 비슷한 효과를 봤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오히려 코드 작성량이 6.3% 줄었습니다. 네, 늘어난 게 아니라 줄었다고요. 생산성 향상은커녕 오히려 약간 떨어진 거죠. 정말 의외의 결과 아닌가요? 연구에서는 이걸 AI 지원의 수학 체감 현상이라고 설명해요.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던 팀에겐 첫 AI가 엄청난 효과를 주지만 이미 AI 도움을 받고 있는 팀에 또 다른 AI를 추가한다고 해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AF팀이 얻은 이 엄청난 속도 향상, 정말 공짜였을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연구 결과는 바로 그 동전의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바로 품질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놀랍게도 팀이 AI 초보든 경력직이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었죠.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코드 복잡도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짠 코드는 사람이 짠 코드보다 평균적으로 39%나 더 복잡했어요. 코드가 복잡해진다는 건 쉽게 말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코드를 고치거나 기능을 추가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일종의 기술 부채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정적 분석 경고입니다. 이건 코드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버그나 나쁜 습관을 알려주는 경고등 같은 건데요. 이 경고등이 평균 18%나 더 많이 켜졌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더 많이 심어놓은 셈이죠. 그리고 이 품질 저하 문제는요, AI를 처음 써본 팀이든 아니면 원래 잘 쓰던 팀이든 예외가 없었습니다. 속도 차이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겪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속도냐 품질이냐 하는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맨 위에 코드량을 보면 AI 초보팀은 76% 넘게 폭증했는데 경력팀은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런데 그 밑에 코드 복잡도나 경고수를 보세요. 이건 두 팀 다 확 늘었단 말이죠. 결국 한쪽은 속도를 얻는 대가로 다른 한쪽은 별 이득도 없이 모두가 똑같이 품질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우리 팀은 이걸 보고 뭘 배워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첫째, AI 툴을 무작정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
둘째, 이런 에이전트를 쓰려면 코드 리뷰나 테스트 같은 품질 관리 장치를 평소보다 두세 배는 더 빡빡하게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모든 일에 투입하기보다는 범위가 명확한 특정 작업에만 쓰는 게 현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동화가 된다고 해서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최종 확인하고 책임지는 사람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연구진의 마지막 코멘트가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 자율 에이전트는 속도와 유지 보수성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그 관계를 증폭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속도를 높이면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는 이 저울의 양쪽 끝을 훨씬 더 멀리 밀어버린다는 뜻이죠.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걸 쓸까 말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어떻게 현명하게 쓸 것인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빠른 속도를 위해서 미래에 갚아야 할 이 기술 부채를 기꺼이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팀이 내려야 할 겁니다. 아주 똑똑하고 또 뭐든 척척해내는 그런 로봇. 오랫동안 우리 모두의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로봇에게 뇌를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준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바로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로봇공학의 아주 큰 숙제를 풀어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커피 마시면서 친구랑 수다도 떨고 다 되잖아요. 근데 왜 로봇들은 컵 하나 옮기는 법을 배우다가 갑자기 컵이 뭔지 까먹어 버릴까요? 이게 진짜 이상하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딜레마입니다. 자, 그럼 먼저 로봇의 뇌가 지금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혔는지부터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뇌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로봇 AI를 시각, 언어, 행동 모델, 줄여서 VLA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인터넷에 있는 어마어마한 글과 이미지를 싹 다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라는 글자를 보면 사과 그림을 떠올리고 사과 좀 집어줘 하면 진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냥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째로 빨아들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머그컵이 뭔지 아는 거랑 머그컵을 살포시 들어서 컵받침 위에 정확히 내려놓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하나는 머리로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2가지,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을 하나의 AI가 완벽하게 다 잘하기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모델이 로봇의 움직임 같은 특수한 기술에 적응하려고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일반적인 언어 능력을 희생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봇이 새로운 동작을 배우면 배울수록 원래 알던 똑똑한 지식은 오히려 까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파국적 망각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재앙 수준으로 까먹는다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로봇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려고 막 훈련을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자기 이름 쓰는 법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연구원들이 해답을 찾은 곳은 바로 우리 몸,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왼쪽 뇌. 좌뇌에는 보통 논리나 언어처럼 분석적인 걸 담당하죠. 반면에 오른쪽 뇌, 우뇌는 공간을 파악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걸 맡고요. 이렇게 기능이 딱 나뉘어서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수백만 년에 걸쳐서 진화가 만들어낸 정말 우아한 설계도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로봇 AI한테도 이렇게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뇌를 2개 만들어주면 어떨까? 바로 그 상상에서 탄생한 게 바로 트윈브레인 VLA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이 새로운 구조가 어떻게 지식과 행동,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차이가 한눈에 보이죠? 왼쪽의 옛날 방식은 그냥 뇌 하나에 모든 걸 다 쑤셔 넣었어요. 그러니 결국 파국적 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오른쪽의 새로운 트윈브레인은 달라요. 우리 뇌처럼
두 개의 전문가 뇌가 서로 멋지게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뇌, 좌뇌부터 볼게요. 이 녀석은 동결, 즉 얼려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대한 모든 일반 상식과 지식을 담아놓고 절대 수정하거나 바꾸지 않는, 말하자면 원본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절대로 훼손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우뇌는 어떨까요? 이 녀석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 뇌의 임무는 딱 하나예요. 오직 로봇의 몸을 움직이는 기술, 즉 물리적인 행동을 배우고 또 배우는 거죠. 한마디로 행동 전문가인 셈입니다. 이 주뇌가 소통하는 방식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행동을 담당하는 우뇌가 임무를 받았는데 숟가락이 뭐지? 하고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좌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숟가락이 뭐야? 그러면 지식을 가진 좌뇌가 자신의 핵심 데이터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정보를 싹 넘겨줍니다. 그럼 우뇌는 그 정보를 받아서 행동을 멋지게 성공시키는 거죠. 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정보 전달 방식, 이게 바로 파국적 망각을 막아주는 핵심 비밀입니다. 자, 이론은 정말 그럴싸하죠. 그럼 이게 실제로도 통했을까요? 지금부터 트윈브레인을 시험대에 올린 그 놀라운 결과들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시험 무대는 심플러 EMV라는 환경인데요. 수건 위에 숟가락 올려놔 라던가 노란 블럭 위에 초록 블럭 쌓아봐 같은 비교적 기본적인 과제들이에요.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와, 정말 인상적입니다. 다른 잘 나가는 모듈들이 평균 57.1% 성공했는데 트윈브레인은 무려 62.0%를 기록했어요. 거의 5%포인트나 더 높은 아주 의미 있는 차이죠? 자, 이제 난이도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이번엔 로보카사라는 환경인데요. 여긴 찬장에 병을 넣고 문까지 닫아봐 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훨씬 복잡한 임무들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트윈브레인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다른 모델들은 성공률이 47.8%까지 뚝 떨어졌는데 트윈브레인은 54.6%라는 높은 성공률을 유지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구조가 복잡한 환경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뛰어나다는 걸 제대로 증명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결과들이 우리 로봇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기술적인 발전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지식과 행동을 분리해서 파국적 망각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둘째, 덕분에 이제 로봇은 똑똑한 상식은 그대로 지키면서 새로운 동작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게 됐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집안일이든 공장일이든 뭐든 다 해내는 진짜 만능 로봇의 시대로 가는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로봇에게 두에 두 개를 준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책으로 배우는 지식과 실전에서 쓰는 기술을 모두 갖춘,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완벽한 로봇을 만드는 궁극적인 열쇠가 아닐까요? 앞으로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AI가 그냥 똑똑하게 생각만 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직접 행동까지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AI는 생각은 참 잘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행동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생각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행동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AI 앞에 놓인 다음 과제, 그게 대체 뭘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지금 AI들 보면요, 수학 문제 풀고 코딩하고 이런 복잡한 생각은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실제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건 또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AI의 진짜 다음 단계,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에이전틱 추론이라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에이전틱 추론,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AI의 생각과 행동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만 툭 내놓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보고 직접 부딪혀 보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비유를 들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기존 AI가 세상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는 백과사전이었다면 에이전틱 AI는요,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연장통을 든 엔지니어 같은 거예요. 이론만 아는 것과 그걸 직접 써먹는 것, 이 차이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이 행동하는 능력을 제대로 마스터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AI 모델인데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이름은 바로 롱캣 플래시 띵킹 2601입니다. 와, 이름 한번 길죠? 괜찮습니다. 그냥 행동을 위해 태어난 무려 5,6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엄청난 오픈소스 모델이다. 요거만 기억해 주세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롱캣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진한 녹색 막대가 바로 롱캣인데요. 코딩, 수학, 도구 사용 능력 같은 걸 테스트해 봤더니 와, 다른 유명 모델들을 나타내는 회색이나 파란색 막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죠? 그야말로 새로운 챔피언이 등장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내는 걸까요? 그 비결이 바로 3가지 슈퍼파워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슈퍼파워는요, 바로 훈련장의 스케일입니다. 이건 뭐 거의 우주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AI가 행동을 배우려면 연습할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롱캣은요, 무려 20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수천 개의 가상 놀이터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특정 문제만 푸는 꼼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던져나고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일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슈퍼파워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바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현실 세계가 교과서처럼 딱딱 떨어지나요? 아니죠. 온갖 변수와 오류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롱캣은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데이터로만 공부한 게 아니라 일부러 오류가 섞인 지저분한 데이터로도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현실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져도 당황하지 않고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효과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기존 방식대로 훈련시킨 회색선보다 이렇게 좀 지저분한 데이터까지 섞어서 훈련시킨 녹색선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높은 정확도에 도달하죠. 이게 바로 현실적인 훈련이 더 똑똑한 AI를 만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슈퍼파워입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발동하는 일종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고강도 사고 모드입니다. 이걸 뭐랄까? AI 두뇌의 터보 부스트 버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진짜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나면 이 모드를 딱 켜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동시에 아주 깊고 넓게 탐색해서 최고의 답을 찾아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 롱캣의 대단한 능력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에이전틱 AI가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AI를 썼던 방식을 생각해보면 주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검색 엔진 같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 에이전틱 AI는요, 여기서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부조종사, 즉 코파일럿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를 주는 걸 넘어서 진짜 내 일을 돕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AI는 이제 생각을 넘어 행동하는 에이전틱 AI로 가고 있다. 이게 다음 세대라는 거고요. 둘째, 그 선두에 바로 롱캣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델이 강력한 이유는 바로 현실처럼 복잡하고 지저분하기까지 한 가상세계에서 아주 똑똑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AI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면 인류는 과연 어떤 문제부터 해결하게 될까요? 정말 많은 가능성이 열릴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